자, 이 시간에는 세탁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탁 방법. 세탁 방법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이거는 세탁소에서 하는 방법을 말해요. 세탁소에서. 그래서 세탁소에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론드리, 또 하나는 론드리 웨트. 론드리, 또 하나는 뭐다? 웨트. 웨트라는 것은 뭐예요? 웨트. 웨트. 이거는 물방울이라는 뜻인데, 이거 습식이에요, 습식. 하나는 또 뭐다? 드라이. 드라이는 뭐예요? 건식 세탁. 간시라고 그러죠. 간시. 드라이. 이거는 습식. 이것도 습식. 이것도 습식 똑같이. 이거는 건식이다. 건식.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디에서 하는다? 세탁소에서 해요. 세탁소에서 론드리를 할 건지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론드리부터 갈까요? 론드리는 습식이고 상업 세탁이다. 집에서 하는 그냥 세탁기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상업 세탁이야. 그래서 이것은 뭘로 하느냐? 알칼리제와 비누를 사용한다. 온수에서 따뜻한 물에서 워셔라는 것은 큰 기계를 말해요. 워셔는 무슨 기계? 큰 대형 기계를 말해요. 큰 기계를 사용해서 세정작용이 어떻게 하다? 우수하다. 세정작용이 우수하다. 따뜻한 물로 세탁을 하니까 깨끗하다. 대상품은 뭐냐? 와이셔츠예요. 와이셔츠 종류, 작업복, 백색 직물인데 이것은 주로 뭐냐? 여러분들 찜질방에 가면은 어떤 거예요? 주로 면, 수건, 면으로 된 옷들 있죠. 그래서 면 종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론드리 돌린다 그러면 거의 면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면 백색 직물, 면 작업복, 면 와이셔츠 이런 것을 주로 론드리 돌린다. 왜? 온수에서 하고 알칼리로 하기 때문에 알칼리에 견딜 수 있는 식물성 섬유 뭐가 있어요? 면, 만대. 많은 고유의 그 빳빳한 성질이 없어져요. 너무나 고온으로 세탁을 하면.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게 뭐다? 면입니다. 면. 그래서 론드리 돌린다면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면 종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장점은 온도가 높아서 세탁 효과가 어떻게 하다? 우수하다. 알칼리제 사용하니까 옷점이 잘 빠진대요. 옷점이 용이하고 표백이나 풀먹임이 어떻게 하다? 효과적이다. 기계가 원통형이에요. 아까 론드리 돌리는 게 드럼식이에요. 원통형 기계이기 때문에 의류가 어떻게 한다? 상하지가 않아요. 담궈서 헹구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절수가 된다. 이것이 뭐다? 장점이에요. 장점. 이것이 론드리의 장점. 자, 단점 볼까요? 고온 세탁을 계속하면 형광염료가 분리가 돼 떨어져요. 형광염료가 떨어진다. 그래서 형광증백 가공이 필요하다. 형광증백 가공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형광증백제를 사용할 때는 파스텔톤 사용 금지되어 있고 0.1% 이하만 넣어도 된다. 조금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미량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미량으로도 효과를 발휘한다. 이거는 형광증백제는 많이 넣으면 오히려 아토피 있는 어린애들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주부들께서는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은 세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미량으로도 효과는 나타나니까 미량만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 배수 시설이 필요해요. 아까 시간에 배웠죠. 이 수질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배수 시설을 통해 가지고 물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배수 시설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가 어떻게 한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무리하는데 마무리 뭐예요? 다림질이에요. 왜냐면 물빨래이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는데 시간과 어떻게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 볼까요?
198에 35번 볼까요? 98에 35. 98에 35번. 론드리의 장점으로 틀린 것. 장점으로 틀린 거죠. 자, 온도가 높아 세탁효과 우수하다. 장점. 알칼리제 사용하므로 옷점이 어떻게 한다? 잘 빠진다. 장점. 마무리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필요한 거 이거는 단점이다. 표백이나 풀목임이 효과적이다. 이건 장점. 또 한 문제 볼까요? 174에 33, 174페이지에 33번 볼까요? 론드리의 장점으로 역시 틀린 거를 찾으래요. 온도가 낮아 세탁 효과가 좋아요. 온도가 높아 세탁 효과가 좋겠죠. 이게 틀렸네요. 알칼리제 사용함으로 옷점이 잘 빠지고 표백이나 풀목임이 효과적이고 헹굼의 수량이 적어서 어떻게 한다? 절수가 된다. 이거 전부 다 장점. 1번이 틀렸네. 1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정 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공정 순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암기를 해라. 공정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암기법은 애본표, 행산풀, 탈건마 이것도 역시 3박자씩 끊어서 이런들 롯더리 저런들 롯더리 우리 옛날 시주를 3333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암기가 쉬워요. 애본표, 행산풀, 탈건마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어요. 애벌빨래, 애본표 중에서 애벌빨래. 애벌빨래는 미리 빨래하는 거예요. 예세라고 그래요. 예세. 미리 빨래하는 거. 더러운 것들이 많은 것들은 미리 빨래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전분풀 떨어질까봐 주의하고 화학섬유 제품은 애벌빨래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애벌빨래가 어떻게 한다? 화학섬유는 필요 없다. 그래서 화학섬유 밑줄 필요 없음 밑줄. 세제를 충분히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제오염된대요. 세제를 충분히 넣어라. 이것이 애벌빨래 주의점. 자, 봄빨래로 갑니다. 애본표 봄빨래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세탁기도 한 번에 딱 끝나지가 않죠.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뭐냐? 0.3 처음에는 3스푼 넣고 두 번째는 2스푼 넣고 나중에는 1스푼 이렇게 어떻게 세제를 점차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 이거예요. 0.3, 0.2, 0.1로 감소시키고 욕비는 1대4다. 욕비는 1대4. 끓린 옷점에는 CMC라고 화학풀이죠. CMC 0.1%를 넣으면 풀기 때문에 제오염이 방지가 돼요. 풀을 미겨 놓으면 제오염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센물 사용 시는 아까 센물 배웠죠. 센물 사용 시는 트리플 인산 나트륨이라는 뭐를 알칼리제를 넣어라. 나트륨은 알칼리제예요. 그러니까 센물 할 때는 알칼리제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예, 그것이 경수가 연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센물 사용할 때는 알칼리제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봄빨래.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애벌빨래 113에 27 볼까요? 113에 27번. 자, 애벌빨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틀린 것. 물이나 알칼리 세제로 미리 더러움을 제거한다. 맞죠? 애벌빨래에 충분한 세제를 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제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충분한 세제를 가하지 않으면 제오염. 맞죠? 전분풀 가공되어 있는 물품은 애벌빨래하면 전분풀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이거 주의사항이죠. 화학섬유 제품은 애벌빨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죠. 화학섬유 제품은 애벌빨래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다. 138에 22, 138페이지 22번 볼까요? 론드리 세탁 순서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공적은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애본표 행산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벌빨래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4에 28번 볼까요? 114에 28. 114페이지 28번. 6B 문제예요. 봄빨래시 세제에 가장 적합한 6B 물어봐서 6B는 몇 대 몇? 1대 4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백이에요. 표백은 몇 도에서 60에서 70도에서 어떻게 10분 정도 한다. 10분 정도 한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차염수한 소다, 차염수한 나트륨, 락스죠. 락스는 유생물의 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돼요. 여기서는 론드리는 양모나 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면이기 때문에 면 중에서도 유생물, 색깔 있는 옷은 어떻게 락스를 넣으면 색깔이 죽어요. 색깔이 잘못하면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유생물 사용 금지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 볼까요? 154페이지 22번 154페이지 22번 볼까요? 자, 론드리 공정 중 표백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 표백 온도는 몇 도라고 했어요? 여기 60에서 70도죠. 60에서 얼마죠? 70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표백 다음에 배분표 행산풀이에요. 행굼이에요. 행굼. 행굼은 주의점이 이거예요. 첫 번째 행굼은 세탁 온도와 뭐가 동일하게 낮으면 어떻게 된다? 제오염된다. 그러니까 론드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저온이면은 40도예요. 중온이면은 몇 도? 50도. 고온이면은 60도 이렇게 돌려요. 40도에서 어떻게 7분, 50도에서 7분, 60도에서 7분 이렇게 돌려요. 그런데 면하고 혼방, 뭐 폴리나 이렇게 혼방됐으면 저온으로 세탁을 할 테고 면만 있으면 고온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했다. 50도로 했어요. 50도로 세탁을 돌렸으면은 50도에서 7분씩 3번을 돌릴 수도 있고 50도 2번 돌리고 60도로 돌릴 수도 있죠. 끝난 온도가 50도라면 50도와 똑같이 헹굼 쓸 때는 첫 번째 헹굼만큼은 50도의 물로써 헹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따뜻한 물로 세탁을 하고 나서 헹굴 때 찬물로 갑자기 헹구면은 이렇게 비누 찌꺼기가 막 속출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제오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동일하게 세탁 온도와 동일하게 하라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산욕이에요. 산욕 중요합니다. 천에 남은 뭐를 한다? 알칼리를 중화한다 이 뜻이세요. 자, 산욕 어떻게 실이 중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1이 산성, 14가 뭐예요? 알칼리성. 자, 빨래를 알칼리로 해요. 이것은 알칼리로 하기 때문에 알칼리 높은 거 뭐죠? pH 10에서 11짜리를 주로 하겠죠. 이걸로 하면은 천에 뭐가 남아있어요? 알칼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산욕은 뭐를 넣느냐? 산욕제, 규불화산수다. 규불짜리만 알았어요. 규불화산수다. pH가 얼마? 5에서 5.5짜리. 5에서 5.5짜리 규불화산수다를 넣어요. 빨래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빨래를 어떻게 하는 거? 중화시키는 것. 이것이 뭐다? 산욕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어떻게 비누로 세수를 하고 나서 빙추산을 옛날 할머니들이 몇 방울 떨어뜨려서 피부를 어떻게 한 거? 중화를 시켜주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의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가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철분을 용해시킨다. 살균, 소독 효과도 있다. 왜? 산욕제를 넣으면 빙추산이니까 이 초산은 뭐예요? 살균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식초가 살균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빙추산을 넣으면은 어떻게? 살균 소독 효과도 있다 이거예요. 살균 소독. 그 다음에 황변을 방지해요. 광택도 나고 산가용성에 어떻게? 얼룩도 제거한다. 산욕은 몇 도로 하느냐? 40도에서 몇 분간? 3 내지 4분간 짧게 해요. 자, 표백은 아까 60에서 70도로 했는데 산욕은 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짧게 할까요? 10분 정도 했는데 표백은 이거는 3, 4분 할까요? 여기에 나와요. 이 중요한 것이 자, 면마 식물성 섬유는 뭐에 약해요? 식물성 섬유는 산에 약함으로. 그렇죠. 산에 약함으로 산을 적당량을 넣어야 되고 온도를 올리면 40도부터 올리면은 산의 작용이 어떻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해요? 면마는 알칼리 출신이죠. 면마 이 식물성은 어떻게 해요? 알칼리 출신이에요. 알칼리. 얘들은 어디에 약하기 때문에 산에 약하기 때문에 산의 온도를 산의 작용이 활발하면 안 돼. 산의 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몇 도? 40도에서 3, 4분 짧게 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풀먹임이 있어요. 풀먹이는 것은 50에서 60도에서 5 내지 10분간 하는데 풀을 먹이면은 광택이 증가되고 팽팽함도 증가되고 내구성이 다 증가가 돼요. 그 다음에 오점이 섬유에 잘 붙지 않도록 하고 부착된 오점도 어떻게 한다? 잘 떨어지게 한다. 이것이 풀먹임의 효과다. 풀먹임의 효과 한번 볼까요? 문제 산용 문제에서 또 볼까요? 백공사의 21 백공사의 21번 볼까요? 산욕을 하는 가장 이유로 옳은 것 산욕 알칼리를 중화하고 활살균 소독하고 황변 방지 상가용성이 얼룩을 제거하는 것이 산욕의 효과인데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황변 방지가 나왔네요. 황변 방지. 다음 136의 6번 136페이지 6번 볼까요? 자, 푸세의 효과가 아닌 것. 푸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풀먹임이라고 그랬죠. 광택이 나고 오염을 방지하고 세척 효과를 향상시킨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광택이 난다, 오염을 방지한다 맞는데 이거는 아니다. 구김이 생기지 않는다. 풀먹으면 팽팽해지죠. 그게 구김이 생기지 않는다. 푸세 효과가 아닌 것은 세척 효과를 향상시킨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탈수시 주의점과 건조시 주의점이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헷갈려요. 암기법의 정시가요 했는데 정해진 양 이상을 넣으면 안 된다 됐어요. 탈수할 때 그 다음에 덮개부를 어떻게 하고 덮개부를 씌우고 가장자리부터 가생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조금씩 넣는다. 유생물은 어떻게 한다? 유의한다. 그래서 정시가요. 정해진 양 이상 넣으면 안 되고 덮개부를 씌우고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탈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시 주의점 볼까요? 건조시 주의점은 60에서 80도에서 20 내지 30분간 어디에서 건조를 하느냐? 텀블러에서 해요. 텀블러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열풍 건조기라고 그래요. 열풍 건조기. 텀블러를 뭐라고 한다? 열풍 어떻게? 건조기라고 그래요. 여기에다 놓고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열풍 건조기.
저온일 경우는 양을 조금 넣어라, 양을 적게 하고, 고온일 경우는 물품을 방치하면 안 돼요. 왜? 고온일 경우는 눌어붙어요. 눌어붙기 때문에 즉시 편화하라. 화학섬유 제품은 몇 도? 60도 이하에서 건조시켜라. 수축이나 황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작업이 끝날 때쯤에는 어떻게 하라? 냉풍으로 어떻게 5 내지 10분간 회전시켜라. 찬바람을 쓰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비닐론 제품은 젖은 채로 다림질 금지하라. 그리고 마무리는 뭐죠? 다림질하면 끝나겠어요.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 볼까요? 47페이지 15번. 탈수시 주의점이 아닌 거예요. 탈수시 주의점. 정씨가이라고 그랬어요. 정해진 양 이상 세탁물 넣어서는 안 된다. 덮개를 어떻게 씌우고, 색감의 경우 다른 옷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색물 주의하는 거죠. 이거 유지야, 유.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저온의 경우 휘전통에 넣는 양을 적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탈수시 주의점이 아니라 건조시 주의점이다. 이거는 저온의 경우 휘전통에 넣는 양을 적게 한다. 이것은 뭐야? 건조시 주의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말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건조시 유의점이다. 건조시 유의점. 그래서 탈수시 유의점을 하나를 확실하게 정시가유를 암기하려면은 건조시 유의점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자, 47페이지 17번 볼까요? 17번. 37페이지. 47페이지. 예, 17번.